멋있죠? 한국 수도권에 있는 여러 장소들입니다. 청와대, 청계천, 서울 M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수원화성. 이 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첫 내용으로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이란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 대도시권을 말하는데요. 이때 한국의 수도가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아울러서 수도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청와대, 국회 등과 같은 주요 국가기관, 또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본사, 각종 문화 여가시설과 대학교는 물론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죠. 또 서울에는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전체 국토 면적의 0.6%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000만 명 정도로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기도는 한국의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넘쳐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경기도에는 주거시설, 교육, 문화 등이 발달했고 지하철과 버스가 서울과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직장인과 학생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일찍부터 농업, 공업, 축산업, 어업 등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천은 한국의 제2항구도시로 202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제물포라고 불렸던 작은 항구에서 시작한 인천은 일찍부터 한국의 중요한 항구도시로서 교류와 무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또한 한국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해서 2019년 기준으로 운항된 비행 편수는 40만 대, 이용자 수는 7,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수도권에는 어떤 도시 문제가 있을까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된 산업화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많은 인구와 중요한 기능이 한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론 좁은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땅값 상승, 주택 부족, 교통난, 환경 오염과 같은 도시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명소와 축제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관광 명소와 축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울 비초롱 축제는 2009년 한국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서울 청계천에서 진행해온 축제입니다. 한지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미디어, LED 조형물을 전시하는 서울시 동계 대표 축제입니다. 또한 서울 거리예술축제는 한국 최대의 거리예술축제로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은 한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곳이고요.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입니다. 다음으로 명동, 동대문, 남대문은 상업과 쇼핑의 중심지고 청계천은 시민들의 쉼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대학로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고요. 이태원은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초국적, 이국적 공간입니다.
그럼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관광 명소와 축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평으로 가보겠습니다.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계절별로 축제가 열리고요. 뿌띠 프랑스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평으로 가볼까요?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는 자연 휴양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엔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여기서 다양한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매년 가을이면 수원 화성문화제를 개최해서 수원 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천으로 가볼까요? 이천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는 4, 5월에 이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그럼 이번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랍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인천광역시의 관광 명소와 축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인천 차이나타운은 120년 넘게 화교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간직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또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은 아기자기한 벽화와 다양한 작품이 있는 곳이죠. 이번에는 강화로 가볼까요? 강화에서는 10월에 고려 인삼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고려 인삼의 전통을 이어온 강화 인삼을 소재로 한 축제입니다. 또 강화도 갯벌은 매우 넓은 갯벌로 철새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도심 속 한옥마을길을 걸으려면 북촌 한옥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북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많은 역사적 유적과 문화재, 민속 자료가 있어서 도심 속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에는 1930년대 지은 개량 한옥 900여 채가 밀집해 있는데 1906년 호적 자료에 따르면 북촌은 양반과 관료들의 집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도심 속 한옥마을길을 걸어보고 싶다면 북촌 한옥마을로 가보세요. 서울 두드림길은 서울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천천히 걸으면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인데요. 도심에서 자연의 느림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서울 두드림길은 서울 둘레길과 그 밖의 길인 한양 도성길, 근교 산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 지천길로 구분되는데요. 서울 둘레길 157km를 모두 걷고 28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서울시장 이름이 적힌 서울 둘레길 완주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울을 걸어서 여행한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서울 이외 수도권의 다른 곳에 대한 여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